네, 안녕하세요. 롯데건설 이재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제로 오늘 좀 발표를 드릴 건데요. 사전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이런 연구를 한 배경부터 해가지고 좀 순서대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많은 분들 지금 아시고 계시겠지만 OSC가 이 건설 분야에서 핫한 이슈 중에 지금 하나고, 그 핫한 이유가 어쨌든 기존의 방식 자체가 어떤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좀 많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많고,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이 그래프는 뭐 저도 여러 번 발표해서 썼지만 건설업의 이 디지털 지수라든지 어떤 이런 표준화 규격화가 상당히 뒤처져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리가 건설 산업을 봤을 때 이제 이 OSC가 확대되고 결국에 생산성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제 크게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이제 우측에 보이시는 이제 세 가지 중에서 설계인데, 보통 이렇게 접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기존의 생산 어떤 시스템을 이용하려다 하다 보니 부재를 좀 규격화해야 되고 모듈화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준화 평면을 개발한다든지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희 같은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크게 매력적인 방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평면 자체가 하나의 상품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조로운 디자인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가 하나의 과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선제작 방식을 활용해서 이제 OSC 선제작 방식으로 이제 다양한 부재를 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 국내 업계의 이 생산 시스템이 대형 부재라든지 장스팬 부재라든지 어떤 규격화된 모듈, 비주거 건물에 특화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가지고 주택, 또 소형 부재, 단스팬 부재, 비규격화된 부재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안 맞는 부분이 생기죠. 그게 결국에 다 가격으로 나오고 해서 계속 그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자동화 방식도 하나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생산에 대한 방식도 같이 고려를 해야 우리가 이 OSC의 확대를 달성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부재 타입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나오고, 기존에 이제 PC 업계에 계신 분들이 봤을 때 상당히 관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생깁니다. 부재 타입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거의 일환으로 이제 어쨌든 우리가 요즘에 디지털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하나의 관리 체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주제는 그 관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저희가 좀 생산성이나 효율이 뛰어난 그런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까의 일환으로 좀 개발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이런 그 기존의 업계의 밸류 체인을 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좀 분석을 했고, 설계사부터 생산업체, 그리고 설치업체, 그리고 저희 같이 시공 현장을 관리하는 시공사, 이렇게 크게 4개 주체로 나눠지는데, 이 각각의 주체에서 수많은 데이터가 발생하고 그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변경도 일어나고 또 업데이트도 일어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소통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실 이제 건설업은 아시겠지만 변경이 상당히 자주 일어나는 초기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저희가 디지털 기술로 좀 극복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밸류 체인이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시스템에 맞춰서 디지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시스템 안에서 개선할 부분을 같이 고민하면서 업데이트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만든 플랫폼은 크게 2개로, 아까 설계가 있고 생산업체, 설치업체, 건설사, 시공사 이렇게 나눠지지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은 이제 현장과 설계가 담당하는 하나의 플랫폼이 있고, 그 다음에 공장에서 제작하는 그런 플랫폼, 크게 2가지 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보시면 1번부터 이제 설계가 돼서 모델이 업로드가 되면 현장에서 그 플랫폼에서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서 뭐 동선을 작성하고 우리 이제 그 공정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그에 맞춰서 이제 공장에서 생산 계획이 들어가고,
그러면 일부 부재는 생산을 했고 일부 부재는 생산을 안 했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즉각적인 정보 교환이 가능하고 안 된 부재는 그럼 언제 생산돼서 이 현장에 들어오는데 며칠 걸리느냐 그걸 이제 리드 타임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산출이 된 정보가 또 현장에서도 열람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서 또 계속 공정 계획을 수시로 바꿀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생산을 하면 그 이력에 대한 것을 이제 현장이나 이런 원청에서도 관리를 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고 이제 품질 관련해서도 검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PC 업계는 사실 이제 검측에 대한 부분은 뭐 필수로 하고 있지는 않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런 관련 법이라든지 규정에 대한 것도 같이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연구의 일환으로 저희가 이 품질을 검출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같이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재고나 수불 관리가 되고 이제 현장에서 반입해 주세요라는 어떤 서류를 보낸다든지 어떤 이런 실무적인 업무에 따라서 정보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시공이 되면 기성을 집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일단 공정계획 말씀드리면 공정계획 지금 공정계획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PC 업체들이 조닝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순수하게 이제 우리가 점골조가 PC로 돼 있는 거는 사실 물류센터나 어떤 이런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희는 어쨌든 주택이지 않습니까? 타겟이 주택에서 이제 PC를 쓰는 경우는 주차장 말고는 사실 이제 주택 본동에 대한 부분은 좀 많이 없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주택 현장에서는 공정계획을 RC에 따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PC 자체들의 공정계획보다는. 그래서 이거를 1차적으로는 뭐 물류센터나 어떤 이런 PC를 전골조로 쓰는 형태 쓸 수는 있지만 RC를 주로 사용하는 주택에 쓰기에는 좀 부적절한 면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추가로 개선할 건데요. 어쨌든 순서를 말씀드리면 설치 속도, 이 설치 속도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실무자들의 어떤 관습적인 그런 수치가 있죠. 기둥은 하루에 10개, 뭐 본은 20개, 슬랩은 30개. 이것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거를 날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좀 설정할 수 있는 모듈을 만들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크레인을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다 해놨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크롤러 크레인과 하이드로 크레인에 대해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다 어느 정도 구축해놨고 이거는 이제 실무에서 그 설치업체 전문가들한테 인터뷰를 받고 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쓰는 기종 중심을 좀 많이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등록된 크레인을 설정을 하고 위치를 잡으면 이제 동선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고 그거를 단면과 평면에 대해서 인양이라든지 이런 간섭을 할 수 있는 이미지를 같이 떼어서 그 그림에서 이제 판단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이게 좀 더 가면은 이제 뭐 3D나 어떤 이런 뭐 게임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간섭 체크나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갈 수 있는데 사실 상당히 거기까지 가기에는 좀 시간이나 이런 가지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평면과 단면에 대해서 2D적인 측면에서 요거를 체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보시면은 기본에 크레인의 그 재원이 있기 때문에 크레인의 지점으로부터 각 모델의 거리, 높이, 대각선, 각도 이런 게 다 산출이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 재원 값에 있는 값을 읽어드려서 이 부재가 인양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거를 이제 가시적으로 색깔로 표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다 전 부재가 일단은 시공 시작일부터 해가지고 하루에 설치할 수 있는 속도에 따라서 날짜가 매핑이 됩니다. 그럼 그 날짜 매핑된 걸 따라서 조닝을 잡아보면 그 존 안에서 최종 마지막 시공하는 날짜를 이제 보여주게끔 그에 따라서 좋은 영역을 좀 수정할 수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설치 속도나 이런 부분도 시시각각 계속 바꿔서 어쨌든 변경에 대해서 좀 즉각적으로 대응 가능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공장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치 계획을 세우면 그 정보가 공장하고 실시간으로 계속 연동이 되기 때문에 공장에서는 어느 부재가 언제 시공할 거다라고 하는 게 계속 이제 열람이 됩니다. 그에 맞춰서 이제 몰드 매트릭스를 설정할 수 있는 모듈을 만들었고요. 근데 이 몰드 매트릭스라는 게 사실 PC 업체마다 또 조금씩 양식이나 방식이나 이런 게 좀 더 다르고 그래서 이거를 모든 PC 공장에 다 일반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어쨌든 이거를 하나의 검증의 범위로 저희 이제 프로젝트 현장에 넣을 때는 그 업체의 그 관리하는 방법에 맞춰서 어쨌든 요거를 이제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대로 실제적으로 프로젝트에 그 정보가 넘어오면 그에 따라서 이제 생산 계획을 세울 수 있게끔 그렇게 몰드 매트리스 모듈을 만들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보시면 우측에 계획 미정, 보류, 잔량 뭐 이런 부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리드 타임을 산출해서 자동으로 이제 이 부재가 현장까지 오는데 며칠 걸린다라고
라고 하는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그거를 이제 생산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뭐 운송차 잡고 며칠 걸리냐 이게 아니라 이 공장은 공장대로 정보를 넣고 현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시공 정보만 있으면 그거와 비교를 해서 리드 타임이 며칠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생산이 됐거나 아니면 생산 중이거나 했을 때 이 좌측 상단에 보이는 공장에서 플랫폼이 이렇게 수치로 이렇게 나오면 이 수치를 또 보기는 어렵거든요. 현장에서는 특정 13- 무슨 부재가 어디 있는 기둥이고 뭐 이런 걸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빔 모델하고 다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무조건 3D로 그거를 시각화해서 보여주게끔 그렇게 저희가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날짜에 부재를 선택해서 조회를 하면 이 부재가 반입이 가능하다 그 날짜까지 아니면 며칠이 더 걸린다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이 부재가 이제 반입이 된다라고 하면 반입 신청으로 넘어가서 우리 보통 이제 반입 신청서라는 양식의 서류를 쓰는데요. 그것도 일일이 뭐 값을 타이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선택한 부재에 대한 정보가 다 그냥 자동으로 넘어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이라든지 이런 것만 설정하고 지금 보시면 파란색 반입 시간 이렇게 구분되는 게 뭐냐면 하나의 차량 단위거든요. 그래서 차량 정도 구분으로는 보통 1차적으로 현장에서 구분을 해서 보냅니다. 그럼 공장에서 또 약간 미세한 조정은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한 차 단위로 어느 부재를 갖고 와주세요라고 하는 거를 일일이 입력이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제 그냥 저기서 조회해서 클릭하면 데이터가 다 넘어오게끔 그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엑셀 양식으로 나오면 그거를 공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또 엑셀을 뽑지 않아도 됩니다. 뽑지 않아도 되는데 기존의 업계가 어쨌든 이런 거 익숙하지 않다 보면 어쨌든 페이퍼를 달라. 그거에 따라서 자기들 나름 시스템으로 또 이렇게 뭐 확인하고 처리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엑셀로도 뽑을 수 있게끔 그렇게 기능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력은 7단계인데요. 일단 시공 계획을 세웠냐 안 세웠냐, 그 다음에 반입 요청을 했냐 안 했냐, 생산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출하했냐 반입했냐, 그리고 설치했냐, 그리고 현장 타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RC나 이런 부분이 엮여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현장 타설까지 표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몇 개 구간을 스킵을 해도 그 다음으로 바로바로 진행될 수 있게끔 특히 이제 출하나 발입 같은 경우 보통 뭐 빠르면 반나절이나 그죠? 12시간 정도 안에 이렇게 수행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그 짧은 텀으로 사실 이력을 관리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생산됐습니까? 라고 해서 그냥 거기서부터 설치까지를 한 방에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건 이제 관리자들이 얼마나 디테일하나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인데, 어쨌든 저희는 7단계를 이렇게 좀 세세하게 나눠놨다. 그리고 꼭 굳이 한 단계를 다 이렇게 뭐 값을 입력한다든지 뭔가를 이렇게 정의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저희가 이제 뭐 RPMS라고 이것도 이제 사실 이제 제가 뭐 대표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롯데건설이 혼자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와이어대를 포함해가지고 이제 사실 연어PC 엔지니어링하고 이제 로이테콘이라는 업체와 같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연어PC 엔지니어링은 저희가 이제 예전에 RPMS 할 때부터 오랫동안 이런 플랫폼 연구를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설계 사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저희가 좀 이렇게 특화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단에 뭐 퍼센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즉각적으로 이제 현장이라든지 사용자 유저에 맞게끔 저희가 인터페이스는 계속 바꾸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센싱 기반이라고 해서, 센싱은 사실 이제 실무에서는 아직까지 좀 요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센서의 가격 대비 그 센서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를 따졌을 때 좀 아직은 여러 가지 좀 제약사항이 많은 게 사실이고,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RPMS라는 거를 하면서 시범적으로 한번 RFID를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서 넣어서 이게 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관리가 되는지 그런 걸 한번 좀 체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몰드 부착 방식으로 이제 RFID 태그를 만들었고, 저거를 이제 생산할 때 몰드 안에 부착을 하고, 물론 사전에 이제 그 값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재가 어떤 부재라는 걸. 그래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저 PDA로 사진 촬영을 하고 같이 스캔이 같이 되는 앱을 저희가 탑재를 했거든요, OS를. 그렇게 해서 앱으로 저거를 이제 검축한 자료나 이런 거를 바로바로 연동해서 플랫폼으로 보낼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는 저렇게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예전에 했던 저 자료긴 한데, 이제 차량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스캔해서 이 부재가 몇나 몇 시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게 또 우리 플랫폼으로 자동으로 전송되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현장 검증 계획인데요. 저희가 일단은 뭐 저희 자체 현장, 저희 롯데 현장에 우선적으로 좀 해보면서
이런 안정화의 그 과정을 좀 거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차장을 보통 많이 하기 때문에 가장 이지한 주차장부터 진행할 거고요. 근데 주차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RC 중심으로 공정을 짜기 때문에 앞서 뭐 크레인 동선 짜고 이런 거를 전부 쓸 수는 없고요. 거기서 일부만 좀 파셜로 저희가 좀 검증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진행을 하면 내년 초에는 이제 저희가 그 주택 본동을 또 PC로 하는 별도 연구가 있거든요. 그거에 연계를 시켜가지고 어쨌든 주택 본동에도 한번 넣어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주택 본동은 어쨌든 그 본동 하나가 전부 PC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설치 순서를 잡는다든지 어떤 이런 게 연속적으로 검증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예, 질문 받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지금 발표 들으신 내용 중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지금 질문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예,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가지고 장소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잘 안 보여서 예,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대학교의 차희성 교수입니다. 이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OSC 관련돼서 이제 그 플랫폼 개발 쪽으로 쭉 그 몇 년간에 걸쳐서 그 진행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뭐 실제 이제 그 사례도 적용해보고 그러셨다고 그러는데 효과적인 측면에서 비용이나 뭐 공기나 뭐 품질이나 이런 측면에서 기존의 이 플랫폼이 그 적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정확하게는 아니겠지만 어떤 효과가 좀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는 바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 OSC의 핵심적인 거는 사실은 그 초반에 모든 디자인 프리징 해가지고 이제 실제 이제 시공에서는 디자인 체인지가 없는 형태로 쭉 일어나야지 효과적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 혹시 이제 그 설계할 때 전에 이제 모든 아이템들이 다 그 결정이 되고 나서 이제 진행이 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디자인이 바뀌거나 현장의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면 아예 새로 이제 다시 모든 걸 시작을 해야 되는데 혹시 그런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이제 요 플랫폼에서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좀 궁금함이 있어가지고 질문 드려봅니다. 예, 그 첫 번째 질문은 상당히 좋은 질문이신데 이게 상당히 답변하기 어려운 저희가 플랫폼 처음 만들 때도 내부적으로도 항상 이 정량적인 어떤 지표를 이렇게 요구하시고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쨌든 관리적인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이 어떤 물리적인 거에 어떤 뭐 절감이라든지 시간이나 물량이나 어떤 이런 걸로 직접적으로 연결되긴 좀 어렵고 이제 산업 전반에 걸쳐서의 어떤 그 의미를 갖고 저희가 접근하는 거다 보니까 단일의 업체가 수행하는 프로젝트 내에서 그런 성과를 좀 찾기는 좀 어렵다. 대신 이제 실질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실무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 처리 속도라든지 본인들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정확성 이게 지금 상당히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고 시간적으로는 거의 한 70%를 절감한 부분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물량을 뽑는다든지 이런 거 일일이 그 도면을 퍼가지고 이제 뭐 누군 아직까지도 건설업이 그렇게 일하냐라고 하시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 효과가 컸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실무자들 뭐 과장급 이하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의 상당히 그 반응이 좀 좋았고 위에서 보시기에는 뭐가 달라졌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요거는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하신 그 설계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플랫폼에도 설계 변경에 대해서는 대응이 됩니다. 예를 들면 설계가 초기 이제 올라가고 난 뒤에 현장에서 이런 공정 계획을 세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정 계획을 세울 때 저는 존을 다 잡아서 미리 이제 데이터가 다 매핑이 된 상태인데 저렇게 해서 이제 공장에 보냈는데 중간에 설계 변경이 돼버리면
빔 모델 자체가 완전 싹 다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거를 처음 RPMS 할 때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현장에서 매핑한 정보는 그대로 남고 내부적인 그 빔 모델만 체인지되고,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그대로 연결돼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끔 지금 그렇게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없던 위치에 구제가 하나 생겼다. 그거는 새로 이제 매핑을 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 시공 정보가 정의가 안 됐다라고 따로 이제 팝업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저희가 인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위치에서 기둥이 사이즈가 좀 바뀌었다든지, 뭐 그 상세가 좀 바뀌어서 번호가 바뀌었다든지, 뭐 그런 부분은 그대로 연결해서 저희가 갈 수 있게끔 그렇게 구축을 해놨고, 좀 더 이제 그걸 생산 계획이라든가 몰드 계획 이런 거 맞춰서까지 좀 더 고도화로 저희가 좀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뭐 기회가 되면 나중에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손 드셨는데. 대우건설의 하태훈입니다. 다음 제가 발표를 하는데 제 발표 시간을 좀 줄이려고 네. 이 플랫폼을 누가 사용하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GC 아니면 PC사 뭐 보는 관점도 다를 것 같고 써먹는 용도도 다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위에서 이제 위 레벨에서만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지금 관리 프로그램인데 관리하는 차원이면 이게 밑에 실무 차원까지 어떻게 이렇게 전파가 되고,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는 공유하고 뭐 어떻게 활용하고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궁금해서. 일단은 이거를 사용하시는 주체는 여기 이제 파랗게 박스로 돼 있는 이 업체의 실무자들이 이제 전부, 그러니까 이게 통합 관리이기 때문에 저희만 이거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PC 공장도 써야 되고 설계자가 써야 되고 그다음에 설치업체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로 이렇게 지금 물 흐르듯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데이터가. 근데 중간에서 누가 이걸 안 써버려서 구멍이 생겨버리면 데이터 흐름이 끊겨버리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저희가 RPMS라는 그 저희 자체 연구를 할 때는 딱 그 범위만 한정지어서 했어요, 일단은. 그렇게 하면서 점점 이 쓸 수 있는 영역을 확장해서 어쨌든 지금은 이 전체 밸류 체인을 다 연결을 시켜놓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용한 주체는 당연히 이제 PC 공장의 실무자, PC 설치업체 실무자, 그다음에 설계 담당자, 그리고 시공의 이 PC를 담당하는 관리자, 이렇게 전부 이렇게 쓸 수 있게끔 돼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도 뭐 메일이 됐던 뭐 이런 걸로 계속 그 공유하면서 이제 인터뷰 의사소통하고 이렇게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공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돼 있고, 중요한 거는 이 기성을 할 때 돈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건설사가 관련자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예. 앞에. 네, 한성 PC 건설입니다. 그래서 저런 유사한 플랫폼을 만들기 전에도 저렇게 사용을 실무자 입장에서 했었고요. 저게 된다는 가정 하가 된다면 설계가 100% 진행이 돼서 아까도 말씀하셨죠, 처음에 질문에서도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몰드 발주나 생산이 원활하게 다 이루어졌을 때 저 플랫폼이 물 흐르듯이 진행이 되는 건데, 설계가 진행이 안 되고 파샬로 다 설계가 그때그때 현장 요청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면 저 프로세서가 진행이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지금 PC가 보통 설계하는 순서가 보통 뭐 전기라든지 기전이 보통 늦게 확정이 되기 때문에 기전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확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돼서 파셜로 공장에 계속 넘기죠. 그러니까 그거부터 몰드 준비해서 막 찍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 확정이 안 된 건 뭐 보류 이렇게 걸어놓고 이제 계속 홀딩 상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이 어쨌든 IFC 파일을 저희 플랫폼에 한번 빔 모델에 올려야 되거든요. 그 올리는 타이밍이 완전 초반에 올릴 수도 있고 나중에 올릴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설계 변경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현장에서 입힌 정보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만약에 없던 부재가 하나가 생겨난 거에 대해서는 그 데이터가 매핑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현장이라든지 이쪽에서 인식해서 시공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팝업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설계 같은 경우가 워낙 이게 지금 변동의 폭이 큰 경우도 있고, 저희도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구리 현장에다가 이거를 지금 하는데 그 확정적인 거는 설계가 끝난 상태예요.
근데 이제 기전이라든가 이런 게 때문에 아직 홀딩 안 상태, 아직 플랫폼 올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계속 설계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올릴 겁니까? 라고.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중요한데 어쨌든 그거를 오버랩 해가지고 변경이 이후에 일어나더라도 현장에서 매핑한 정보라든지 이런 게 원활하게 일게끔 저희가 계속 그렇게 좀 준비를 할 거고 그게 프로그램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좀 디테일하게 저희가 그걸 좀 들여다보느냐가 결국에는 이제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재한 박사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